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재물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돈 들어오는 집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죠?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은 만물이 움츠러드는 계절입니다. 자연의 이치로 보면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겨울철 집안 풍수는 다른 계절보다 훨씬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거실이나 베란다를 한번 둘러봐 주시겠어요? 혹시 잎이 누렇게 떠서 말라가는 식물이나 식물은 이미 죽고 흙만 덩그러니 남은 빈 화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에이, 날 풀리면 정리해야지 하고 미루셨다면 지금 당장 정리하셔야 합니다. 풍수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집안의 죽은 기운, 즉 사기를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인 집, 양택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물건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다한 식물이나 빈 껍데기만 남은 화분은 그 자체로 정체와 쇠락을 의미하죠. 특히나 바깥 날씨가 추워 음기가 강한 겨울철에 집안 내부마저 이런 죽은 기운이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떨까요? 집안에 좋은 기운인 생기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집 재물운을 꽉 막고 있는 죽은 식물과 빈 화분을 왜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복이 들어오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화분 정리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평안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죽은 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물은 풍수에서 아주 중요한 개운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나쁜 공기를 정화하고 집안의 기운을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식물이 생명을 다해 말라버렸다면 그 펌프는 멈춘 것을 넘어 녹이 슬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맑은 기운을 뿜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집안의 탁한 기운을 흡수해서 머금고 있게 됩니다.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지만 기운적으로는 더 문제입니다. 우리 뇌는 시든 식물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실패, 죽음, 가난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혹은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시들시들한 화분이라면 우리 마음속의 에너지도 저절로 꺾이게 되는 것이죠. 특히 드라이 플라워를 예쁘다고 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인테리어로서는 예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학적인 관점에서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드라이 플라워 역시 죽은 꽃입니다. 꽃이 가장 화려할 때 그 생명을 강제로 끊어서 박제한 것이나 다름없죠. 이는 화려했던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의 운을 가로막는 형상이라 하여 풍수에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잎이 다 떨어진 나무나 뿌리만 남은 화분은 어떨까요?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겠지 하고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죽은 것인지 휴명기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줄기를 살짝 긁어보았을 때 안쪽에 초록빛이 없고 바스락거린다면 이미 생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런 식물을 겨울 내내 집안에 두는 것은 마치 집안에 썩은 물을 담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더 큰 문제인 빈 화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식물이 죽고 나서 흙과 화분만 덩그러니 남겨둔 분들 의외로 정말 많으십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빈 화분은 말 그대로 비어있음, 즉 결핍을 상징합니다. 풍수에서는 그릇이나 화분처럼 무엇을 담는 용기가 비어있는 채로 방치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무언가 채워져야 할 공간이 비어 있으면 그 빈 공간으로 음산한 기운이나 잡다한 기운이 고이게 마련입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흉가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게다가 그 화분에 담긴 흙은 이미 죽은 식물의 뿌리가 썩으면서 영양분을 다 뺏긴 죽은 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흙을 집안에 쌓아두는 것은 재물운을 흙으로 덮어버리는 격입니다. 특히 베란다 구석에 빈 화분들을 층층이 쌓아두셨다면 그것은 집안의 기가 순환하는 통로를 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이 됩니다. 좋은 운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앞에서 막혀버리죠. 그럼 이 골치 아픈 죽은 식물과 빈 화분,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우리 집 운이 트일까요? 무조건 갖다 버리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버리는 데에도 순서와 예의가 필요하죠. 우선 죽은 식물을 처리할 때는 식물과 흙, 화분을 완벽하게 분리해 주셔야 합니다. 죽은 식물체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시면 됩니다. 문제는 흙입니다. 아파트 화단이나 야산에 몰래 버리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불법 투기일 뿐만 아니라 내 집의 애군을 남의 땅에 묻는 것과 같아 덕을 쌓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흙은 불연성 쓰레기로 마대를 구매해서 버리시거나 지자체 규정에 맞게 배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내보내는 행위 자체가 묵은 애군을 털어내는 비움의 의식이 됩니다. 이제 남은 빈 화분이 문제입니다. 만약 다시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바짝 말려주세요. 흙 속에 남아있던 병균과 나쁜 기운을 태양의 양기로 소독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당장 무엇을 심을 게 아니라면 빈 화분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빈 공간은 흉한 기운을 부르기 때문이죠. 이럴 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화분을 깨끗한 천이나 비닐로 감싸서 보이지 않는 창고나 수납장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하여 비어있음을 감추는 것이죠. 둘째, 베란다에 두어야 한다면 화분을 거꾸로 엎어두세요. 입구를 막아둠으로써 나쁜 기운이 그 안으로 들어가 따리를 트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풍수적 비방입니다. 혹은 화분 안에 수치나 예쁜 자갈을 채워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숯은 정화 능력이 탁월하죠? 빈 곳을 정화의 에너지로 채워두면 그것은 더 이상 빈 화분이 아니라 훌륭한 풍수 소품이 됩니다. 자,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빈자리를 생기로 채울 차례입니다. 겨울철에는 어떤 식물을 어디에 두느냐가 1년의 재물운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겨울철 식물 배치의 핵심은 햇빛과 온기입니다. 식물도 추위를 탑니다. 베란다에 있던 식물들을 거실로 들이실 텐데 이때 배치가 중요합니다. 거실의 구석진 곳, 즉 소파 옆이나 TV장 옆 코너 자리는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곳입니다. 이곳에 사람 키보다 조금 작은 잎이 넓은 관엽식물을 두시면 기운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단 사람 키보다 너무 큰 식물은 피하세요. 식물이 주인이 되어 사람의 기운을 누를 수 있습니다. 내 눈높이보다 살짝 낮은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편안한 높이입니다. 추천하는 식물로는 잎이 도톰하고 둥근 고무나무나 금전수가 좋습니다. 잎이 뾰족한 식물보다는 둥근 잎이 집안의 분위기를 유하게 만들고 재물을 감싸 안는 형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전수는 이름부터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겨울철에도 관리하기 쉽고 생명력이 강해 초보자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엽전처럼 생긴 잎들이 주렁주렁 달린 모습은 그 자체로
풍요를 상징합니다. 현관 입구도 중요합니다. 현관은 집안의 얼굴이자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죠. 이곳에 너무 큰 화분을 두면 들어오던 복이 놀라서 나갑니다. 현관에는 신발장 위에 놓을 수 있는 작은 화분이나 무릎 높이 정도의 아담한 화분이 좋습니다. 붉은 열매가 열리는 천냥금이나 만냥금 같은 식물을 추천해 드립니다. 초록잎 사이의 붉은 열매는 시각적으로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 결실과 재물을 뜻하는 강력한 색채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겨울의 삭막함을 없애기에 최고죠. 저는 식물을 정말 못 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꾸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퀄리티 좋은 조화를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단, 먼지가 쌓이지 않게 매일 닦아주셔야 합니다. 먼지 쌓인 조화는 죽은 식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생화든 조화든 주인의 정성 어린 손길이 닿느냐 아니냐가 풍수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칙을 적용하시면 당신의 집은 재물이 들어오고 머무는 구조로 바뀔 것입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오늘 소개한 재물운을 부르는 화분 정리법 아이템을 확인하십시오. 다음에도 돈 들어오는 더 좋은 풍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